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몰락하는 이유, 인구와 철학의 경고, 민주주의의 위기. 지금이 시작일 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 시민 참여 저하, 감시와 통제의 강화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군사적 측면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겉보기엔 번영 중입니다. 하지만 2060년이 되면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와 미셸 푸코의 관점을 통해 이 위기의 본질을 분석하고 왜 이런 붕괴가 불가피해 보이는지, 어떻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인구 폭탄, 민주주의의 기반 붕괴.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활기찬 공적 영역에서 유지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는 이를 근본적으로 위협합니다. 안정적인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여성 1인당 출산율 TFR 2.1명 정도여야 합니다. 1950년대 한국의 출산율은 6명에 달했지만 1980년대에 2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0.72명으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더 낮아 0.55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여성 절반이 아이를 낳지 않고 나머지 절반은 한 명만 낳는다는 뜻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 TFR 0.72명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이는 2022년 0.78명에서 8% 더 하락한 수치입니다. 서울의 0.55명은 지역별로도 극단적인 저출산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서울특별시 통계에 따르면 20, 30대 여성의 60% 이상이 결혼 또는 출산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는 심각합니다.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100명의 한국인이 36명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은 13명을, 그 다음 세대는 5명을 낳게 됩니다. 4세대 후 100명은 5명으로 줄어듭니다. 2023년 통계청 인구 피라미드에 따르면 50세 인구는 약 870만 명 인구의 17%인데 반해 1세 아이는 약 25만 00.5%에 불과합니다. 이는 50세 3명당 1세 아이 1명꼴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민주주의가 공적 영역에서 시민의 참여로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면 공적 영역을 지탱할 젊은 세대가 사라집니다. 2023년 기준 20, 30대 인구는 약 1, 300만 명으로 전체의 25%지만 이들은 정치적 무관심과 팬덤 정치에 빠져 공적 참여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요인입니다. 2060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몰락, 유엔의 낮은 출산율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60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과거 10년간 한국의 출산율 하락 추세를 반영해 가장 정확했던 예측입니다. 2060년 한국 인구는 30% 감소의 1, 600만 명이 줄어 약 3, 600만 명만 남습니다. 이는 2023년 5, 200만 명에서 급격한 감소입니다. 인구 구조는 극단적으로 변합니다. 2060년 인류 역사상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되며 인구의 50% 이상, 약 1, 800만 명이 65세 이상입니다. 25세 이하는 10% 미만, 약 360만 명, 5세 이하는 1%에 불과 약 36만 명 합니다. 2023년 기준 5세 이하 아동은 약 200만 명 인구의 4%인데 이는 40년 만에 5분의 1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거리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학교와 유치원은 문을 닫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6, 영어, 굿 중 10%가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 위기에 있으며 2060년에는 70% 이상이 폐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버려진 도시와 독거노인으로 가득한 요양원이 늘어나고 지방 소도시는 유령 도시로 변합니다. 2023년 기준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은 이미 인구 밀도가 일당 5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미셸 푸코는 권력과 감시가 사회를 통제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미래에서
정부는 줄어든 인구를 관리하기 위해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은 CCTV 설치 대수세계 1위, 인구 1, 영명당 15대이며 소셜미디어와 데이터 수집이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0%가 가짜뉴스로 인해 정치적 판단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시민의 저항 능력이 약화되면 권력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민주적 자유는 억압될 것입니다. 경제 붕괴, 민주주의의 물질적 기반 상실. 경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물질적 기반입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한국인의 40%가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입니다. 현재 한국연금기금은 300억 달러 규모로 세계 최대 중 하나지만 2040년대부터 감소하고 2050년대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기금은 2042년 정점을 찍고 2056년 완전히 소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60년에는 노인 1명을 부양하려면 노동자의 3명이 필요하지만 노동인구는 700만 명으로 줄어 노인 1명당 노동자 1명도 안 됩니다. 2023년 노동인구는 700만 명, 인구의 71%인데 2060년에는 47%로 감소합니다. 노동자들은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령층 빈곤은 더 심해집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20%가 생계 유지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이는 2060년 50% 이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GDP도 2040년대 정점을 찍고 하락합니다. 2023년 한국 GDP는 1조 7천억 달러로 사상 최고지만 2060년 노동 인구 감소로 절반 수준인 500억 달러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보고서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연 2%를 유지해도 GDP 하락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세금 감소로 병원, 복지 등 필수 서비스를 축소하고 지방은 인프라가 멈춰 유령 도시로 변합니다. 2023년 기준 지방 소도시, 경북 군위군의 인프라 유지비는 이미 세수 대비 150%를 초과하며 적자 상태입니다. RNT의 관점에서 이런 경제적 붕괴는 시민의 공적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2023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30대의 55%가 정치적 무관심을 이유로 투표를 기권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이런 무관심을 더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킵니다. 사회문화적 붕괴, 민주적 가치의 소멸. 2060년 한국인의 절반은 형제자매가 없고 30%는 자녀도 없을 것입니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 약 700만 가구로 이는 2060년 50% 이상, 약 900만 가구로 늘어납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한국인의 20%가 친밀한 친구나 가족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2060년 40%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5세 청년은 인구의 5%에 불과 약 180만 명하며 대개 형제자매가 없는 세대입니다. 2023년 기준 30대 이하의 70%가 형제자매가 1명 이하입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며 특히 대도시 외곽 지역에서 고독감이 전례 없는 규모로 확산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2000년대 K-POP, K-드라마를 이끈 45세는 750만 명 37%였지만 2060년에는 560만 명 16%로 줄어듭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전통 공예 명인의 60%가 후계자를 찾지 못해 기술 전수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는 소멸하고 청년 문화도 위축됩니다. 2060년 K 콘텐츠 산업은 창작 인력 부족으로 현재의 10%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와 대학은 문을 닫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초등학생 수는 270만 명인데 2060년에는 50만 명 이하로 줄어듭니다. 대학의 80% 이상이 학생 부족으로 폐교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대도시나 해외로 떠나며
2023년 기준 연간 30만 명 인구의 0.6%이 해외로 이민 가는데 이는 2060년 연간 50만 명 인구의 1.4%로 증가할 것입니다. 농촌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지방 소도시는 유령 도시로 변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와 문화적 활력에서 비롯되는데 이런 붕괴는 민주적 가치를 위협합니다. 군사적 위기, 민주주의의 외부 방어 약화, 남북은 여전히 휴전 상태입니다. 2023년 기준 전투 가능 연령대 20-30대 남성은 약 600만 명이며 이 중 5% 약 30만 명가 군 복무 중입니다. 2060년에는 이 연령대가 150만 명으로 줄어 동일한 군대를 유지하려면 15%인 약 22만 명가 복무해야 합니다. 이는 병역 의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2023년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병역 자원 부족으로 이미 모병제 전환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재정 부족으로 실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줄어든 젊은 인구로 국가 안보가 약화되면 외부 위협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푸코의 관점에서 외부 위협이 커질수록 정부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며 민주적 자유를 더 억압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3년 정부의 사이버 감시 강화에 통신 데이터 수집 확대와 관련된 논란이 이미 발생했으며 이는 2060년 더 심화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유, 구조적 문제와 철학적 경고. 인구 문제는 한번 시작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출산율이 기적적으로 2.1명으로 올라가도 2060년 인구 구조는 여전히 역피라미드 형태로 노인 1명당 노동자는 1.5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경제적 안정과 시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아렌트는 공적 영역의 붕괴가 민주주의를 망친다고 경고했습니다. 2023년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30대의 65%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팬덤 정치와 온라인 논쟁의 사적화로 공적 영역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푸코는 감시와 권력 집중이 자유를 억압한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 기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가짜뉴스는 하루 평균 0만 건 공유되며 이는 민주적 담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켜 시민의 저항 능력을 약화시키고 권력 집중을 가속화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사회 구조와 문화의 문제. 한국은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일중독과 극단적 경쟁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 기준 법정 최장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이지만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40%가 무급 야근을 경험합니다. 평균 임금은 OECD 평균 연 4만 달러보다 낮은 3만 5천 달러 수준이며 생활비는 높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2023년 기준 12억 원으로 중위소득 가구가 20년 이상 저축해야 구입 가능합니다. 교육비 부담도 큽니다. 2023년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학생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평균 500만 원이며 이는 가계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보수적 문화도 문제입니다. 2023년 기준 혼외 출산 비율은 4.7%로 OECD 평균 40%에 비해 극히 낮습니다.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 비율도 최하위로 202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남성은 하루 평균 45분만 가사에 참여합니다. 여성은 커리어와 육아의 과도한 부담을, 남성은 성공 압박을 겪으며 결국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의 대응도 부족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가족복지 지출은 GDP의 1.5%, OECD 평균 2.5%보다 낮습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저출산 대책에 200조 원 이상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는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언론, 민주주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 2024년 출생아 수가 3% 증가하며 9년 만에 반등 23만 명에서 24만 명 했지만 이는 작은 희망일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구 문제는 지금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아렌트와 푸코의 경고처럼 공적 영역을 회복하고 감시를 줄이며 아이 낳기 좋은 사회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스웨덴은 출산율 1.7명을 유지하며 가족 복지 지출을 GDP의 3.5%로 늘렸습니다. 한국도 이런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060년 민주주의와 함께 대한민국은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 문제는 미디어에서 쉽게 간과됩니다. 그라운드 뉴스를 활용하면 전 세계 뉴스를 비교하며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 매체는 유럽이 이민을 해결책으로 검토한다고 보도했지만 한국, 일본, 중국은 이를 외면한다고 지적했습니다.